존경하는 창원특내 시민 여러분, 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 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자녀 가족 이용료 감면에 따른 도급 강사들의 불합리한 처우와 지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직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과 매뉴얼도 없이 진행되는 감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장 박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본의원이 공단 체육시설 교육 강사 운영 방식 개선 계획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과 얘기를 좀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 오고 있는 중인데 현재 도급 강사들의 배분율을 살펴보면 시와 강사가 7대3, 6대4, 5대5 이렇게 일가정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이용료 감면 혜택 부분도 지금 강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3%까지 세금까지 내고 나면은 실제로 받는 강사료가 매우 적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심지어 지난해 말까지 도급 강사들 중에서는 일부가 반 이상이라고 들었었는데 월급 명세서를 받지 못해서 본인의 강사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일단 우리 월급 명세서가 책정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급 강사 처우 개선 문제는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다자녀 기준 1원화를 통해서 두 자녀까지 다자녀 가족 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의 1원화 이후에 관내 체육시설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은 수강생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예, 2022년도 10월 달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자녀 가정 기준 1원화 조례가 공보되고 나서 23년 1월 달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23년에만 보면은 두 자녀 증가가 된 회원이 4만 567명으로 월 평균 3,380명 정도, 그리고 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8,817명 정도, 그래서 월 평균 3,763명으로 올해 들어서 월 평균 약 한 4,000명 정도, 400명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자녀 감면 지원 사항이 지금 체육시설도 10개 팀, 체육시설 10개 팀에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상반기 이용회원 중에서 13,354명 중 지금 저희가 보니까 25,302명 말씀하신 대로 오르신 게 맞거든요. 두자녀 혜택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손실 예상액이 사실은 좀 많은 수가 발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자녀 기준의 1원화에 따른 이용료 감면분을 결국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용료 감면분에 대해서 시와 공단 그리고 강사 가운데 누가 어느 비율로 지금 부담을 하고 계십니까? 각각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다자녀 이용료 감면분에 대해서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공단과 강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23년도에는 공단이 81% 최초에, 강사가 19% 부담했지만 23년 5월 달에 손실금 50%를 갖다가 강사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실제 강사 부담 비율은 9.5%로 좀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강사의 도급 배분 비율을 최대 10%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율 수치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사실상 두 자녀 감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수치는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올 1월부터 실현되기까지 지난해 사실은 저희가 그 담당 우리 부서 직원들과 그리고 김종희 이사장님과 저와 함께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향후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수고 바입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 시설에서 강의를 하는 도급 강사들은 불안정한 처우 시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급 강사들의 처우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시설공단의 부담도 들기 위해서는 도급 프로그램의 수지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급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기 종목들은 신규 회원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이 그만두지 않으면 신규 회원이 진입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본다 치면은 우리 수영은 보통 주 5일 수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주 5일 수강을 하면은 주말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 주 7일을 그냥 한 분이 쭉 사용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 지금 사실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께 부탁을 드려서 출석률 체크를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주 1이나 주 3일 이용객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다 치면은 주 2에 주 3에 그 주말을 나누어서 수강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바꿔보시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공평하고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방법은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수혜를 좀 더 폭넓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담당 부서들과 쭉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전혀 이제 이용료 인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급 강사 처우에서는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공단이 사실은 또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분도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누구 하나 관심 있게 기울여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주 3회 주말을 나눠 수강하시는 방법 조금 찾아보시고 이 수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많은 혜택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공단 담당 부서들과 많은 고민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종혜 이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고민을 국장님께서도 향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감사관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를 지시하고 특정 업체에 맞추기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때의 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조정법 60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일상경비에 해당되고 각 부서에서 타견적 없이 단일 견적으로 용역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주이고요. 금액도 22년 10월에는 166만 원이고 23년 1월에는 130만 원 소액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님께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제가 금액 가지고 여쭤본 게 절대 아니라고 다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저 맨 밑에 보시면 데이터 복구 능력이 탁월하다고 추천을 받았다고 신병철 감사관님께서 특정 업체를 추천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자료 2번 띄워주십시오. 자, 저 부분을 보시면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에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와 관련해서 직원의 컴퓨터 진구를 감사관이 지시한 것이 맞습니까? 공관법 20조에 따라서 이 정보 전산 시스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저희가 업무 보고 때 감사관님께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절대 없다 하셨고 그때는 봉인을 했다고 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기억의 오류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관님? 그러면 지나간 데도 답변을 잘못하시면 기억이 오르고 저희가 볼 땐 거짓말이지만 본인은 기억이 오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시정질의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억의 오류가 있으신지를. 기억의 오류는 단 한 차례 한 것입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봉인을 했다고 했다가 봉인을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감사 드시지가 됐었지만은 제가 감사관이 답변하신 내용을 쭉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억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 자료 3번 주십시오. 자, 자료 3번 보시면 이전 시정 질문에서 USB에 복사를 하여 복구를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하드디스크를 직접 척출했고 그리고 특정 업체에 맡기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B에 직접 담아서 옮겼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USB에 옮겨서 자료를 복사해 와서 열람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복구는 23년 10월에 한 번, 23년 1월에 한 번 딱 두 차례 한 것입니다. 네, 딱 두 차례 하신 거 맞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분명히 앞전 시정 질의장에서 우리 간의 출장 보고서를 보고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해서 출장 보고서를 갖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저 질의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관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직원의 실수입니다. 오기로 잘못 작성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것도 기억이 오래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USB에 복사를 해서 복구가 가능합니까?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합니까? 복사해서 복구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 감사가 포렌식 감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 자료를 USB에서 담아서 열람하는 전산 감사를 감사관님께서 한다고 저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전산 감사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USB에서 복사를 해서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기는 지금 적지를 않았는데 정확하게 앞전 시정 질의에서 USB에 복사를 담아서 복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 맞는 감사의 말이라고요? 양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포렌식 감사를 하신다고 자, 말씀하셔서 감사관님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이 USB에 복사를 해서 복구를 했다. 그게 맞냐고요? 복사해서 복구하는 게 맞냐고요?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확실히 없으십니까? 네, 제가 없습니다. 시정들이 돌려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네, 그렇게 복사해서 답변한 복구하는 적 건 상식 없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자료 4번 주십시오. 자, 자료 4번 보십시오, 의원님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저희는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 와서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앞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분명히 본인께서 컴퓨터 통째로 가져오지 않았고 봉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또 바뀌죠. 기억에 우리가 또 있습니다. 단 한 차례 변경한 것입니다. 단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고 업무 보고 저희가 시정 질의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자. 차례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단 한 차례 절대 아니죠. 지금 본금에도 몇 건입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저희는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복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봉인은 하지 않고 외장하드를 가지고 가서 파일만 복사했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자료 5번 주십시오. 자, 보시면은 행정사무고사에서 제가 밝혀진 것은 컴퓨터를 진구를 했고 감사관의 지시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온 사실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적출을 했고 특정 업체, 감사관님께서 지정하신 그 업체에 저렇게 하드디스크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님? 네,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 했고요. 5,500명 창원시 공무원 중에 딱 2명 정도의 데이터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의원님 들으셨죠? 아까 안 했다고 또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으로 몇 번입니까? 같이 증언해 드려 주십시오. 듣고 계시지요? 자, 보시면 좀 전에 본인이 2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년도에 포렌식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자료도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지난번에 포렌식을 절대 한 적이 없다 하셨고 저희 관련 내용을 절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다가 정부 포털 공개 사이트에 저희가 찾아낸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았고요. 이 자료 받을 때도 껍질이 내부 결제서류만 다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추가로 세 차례 요구하고 저희가 겨우 파일 받아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렇게 보시면 하드디스크 발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드디스크를 직접 가져간 경우도 있지만 23년도는 그냥 하드디스크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거 그냥 무조건 발송만 하십니다. 그냥 발송하시고 물품 있으면 그냥 받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건 디지털 포렌식 안 하셨다면서요. 또 안 하셨다 해놓고 또 하셨다 했다가 저렇게 하는 것도 개인정보가 담긴 것을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것도 괜찮다. 심지어는 디스크가 먼저 올라가고 개인 위탁 서약서는 뒤에 올라가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개인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료 의원님 6번 질의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6번 주십시오. 자, 6번 보시면 저 견적서에 나와 있는 저 업체 추천을 받았다고 하신 저 업체가 감사관님이 추천하신 업체고 옆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옆에 보시면 개인정보 위탁 서약서에 보면 전부 다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감사관실에서 보낸 자료들입니다.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요. 자, 이게 전부 다 기입되어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감사관께서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를 진행한 법적 근거가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포렌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은 쉽게 표현하면 감식이라는
뜻입니다. 감식이 뭐냐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화재가 왜 났는지 증거를 찾는 과정을 쉽게 얘기하면 포렌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렌식이냐 데이터 복사하냐 두 개 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셨죠, 그죠? 네. 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디지털 포렌식을 안 했다고 강조를 하시고 굳이 강조를 해가시면서 이 문서까지를 다 감추시고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찾아내고 난 뒤에 다시 들어가니까 저 포털의 내용들이 삭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당당하시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요. 예, 의원님 했다가 질의에 했다가 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했다가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맞는 말씀이라 네,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쟁점이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가 포렌식 감사를 하고 있다. 즉 감사의 양태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 복사해 와서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복구와 관련해서는 단 2차례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쭉 설명드리면 어쨌든 통째로 컴퓨터 가져가셨는데 안 했다고 하셨다. 컴퓨터 가져가셨고 봉인을 했다고 했다가 또 안 했다고 했다가 지난 질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가능하다 하셨다가 내용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거짓 발언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거짓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안 계속해서 했다고 바꾼 했다가 적이 해도 없습니다. 된다고 했다 계속 바꾸시고 저희는 뭘로 사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자료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료 제가 만든 겁니까? 네? 저 자료 제가 만든 겁니까? 감사관님. 감사실에 있던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저 부분은 데이터 복구 그리고 과정에서 심지어 저희 직원이 진구한 자료일 뿐입니다. 앞전 시정 질의 때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겁니다.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본인 좀 복구 전에 과정에 또 직원이 잘못 진구한 서류라고 네, 제가 다시 감사관님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나 다시 돌려보시면 본인이 또 저렇게 했다고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한 적 답변을.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네, 다시 돌려보기 하십시오. 자, 자료 7번 주십시오. 자, 공공감사법 제20조 1항의 전산 정보 시스템 입력된 자료의 조사 부분을 근거로 사용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기 어디에 디지털 복구라는 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정보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의 일환으로 데이터 복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는 감사관님 주장이신 거고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창원시 자체감사규칙 제24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 하셨죠. 자, 자료화면 8번 주십시오. 자, 각종 법률과 감사 규칙을 통해서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이나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수사 용의에 해당한다거나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용 물품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열람이나 조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시기 때문에 봉인도 하시고 컴퓨터 통째로 가져가시고 그 봉인 절차도 서류 제출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갔다고 하셔놓고 서류 제출 동의서를 가져오십시오. 다 못 가져온 서류에 대해서는 봉인할 때 서류 필요 없습니다라고 담당팀장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도 아무 근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고 저 내용을 보자 치면은 저기 어디에 디지털 데이터 복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나 거의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할 정도의 좀 수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 덕분에 감사원 그리고 담당 변호사 그리고 우리 법률사무를 구할 수 있는 법률 자문가분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감사원에 들어가면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세부 지침서가 요거 2배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장 매체를 빼내갈 때 어떻게 수집하는지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갖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디지털 자료 수집을 할 때는 개인정보 부분을 또 이만큼 또 진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더 이상 감사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제시하시고 하시면 감사원에서 포렌식 감사를 할 때 감사원 직원들이 준용하는 절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 맞습니다. 거고요. 네, 저희는 감사원처럼 포렌식 감사를 하지 않고 공과법에 따라서 정보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 열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포렌식 감사 절차 규정을 준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료 5번 다시 주십시오. 하드디스크 발송하셨고요. 자료 4번 주십시오. 저렇게 디스크 적출하셨고요. 자료 3번 주십시오.
US 발행 담은 감사지만 정상 감사 위주로 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자료 6번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디지털 포레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업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병철 감사관님이 선정한 업체입니다. 견적서에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저 각종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내용이 22년, 23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서류가 진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감사관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관님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많은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요.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자, 일부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네, 자, 부시장님,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해양 신도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1 부시장의 정결 사항으로 부시장께 보고를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행정개수 체계상 감사관 업무는 제1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 위임정결 규칙상 제 결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를 받으셨다며 누구에게서 받으셨습니까? 보통 감사관실에서 올 때 감사관님이 직접 올 때도 있고요. 밑에 팀장님이 올 때도 있고 직원이 올 때도 있고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감사 전결을 전 받았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12월 4일 날 이제 결재를 한 거죠. 보고가 없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보고를 했고 거기에 결재를 한 날이 문서 기록 대장을 보니까 12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정결이 12월 4일로 저희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는 예,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 부장님께서는 12월 4일 날 보고를 받으신 거고 그때 감사가 종결된 걸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결과 보고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10월 4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마산해양 신도시 재판 관련 문서 송부 촉탁의 경우에도 일부 시장께 보고가 있었습니까? 문서 촉탁. 문서 송부 야, 촉탁. 아닙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문서 촉탁 외부 기관과의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위정결규정상으로 감사관 정결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저에게는 뭐 또 특별하게 따로 보고하거나 그러질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감사에 대한 내용이나 법원에서 오는 문서 송부 촉탁도 감사관의 정결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닙니다. 보고와 결재의 문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결재권은 제가 당연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결재는 제가 정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고요. 문서 촉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결권이 우리 감사관이 갖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감사관 또는 담당 팀장 간에 저하고 보고하고 상호 간에 의논하고 그런 중간 그 절차는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서 송부 촉탁에 사실은 중간 감사 결과 내용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께 보고도 되지 않고 일부 시장께는 최초 어쨌든 마지막 보고가 12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관 정결로 해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감사관의 결과만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난 상황입니까? 지금 그죠, 부시장님? 감사 결과 말씀도 드리고 감사 결과 보고는 제 정결 사항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결만 사항에 하시는 중간 거고. 중간에 보고를 하고 네네. 정결만 하시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어쨌든 하고 모든 있다는 권한 지금 감사관이 갖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자, 자료화면 9번 주십시오. 자, 보시면 23년 9월 19일 날 법원에서 문서 송부 촉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소송 서류가 접수가 되어지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문서 송부 촉탁에 저희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서류인 중간 감사 결과가 내용이 송부되어서 법원으로 송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팀장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은 2023년 10월 17일 날 감사 처분 심의위원회가 17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부 시장님께서는 정결만 받으시는 상황이고 그러면 감사 처분 결과 보고도 12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 처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저의 처분을 따라서 마지막 감사 결과가 종결이 된다고 분명히 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6일 날 문서 송부 촉탁을 감사 처분 심의에서 개최를 하고 그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보냈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감사 결과가 완결되기도 전에 소송 서류가 먼저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진행된 시장 질문의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주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양신호지 관련 문서 송부 촉탁이나 중차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지금 우리 감사가 정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시장님이 중요한 결정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질까 봐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전부 저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감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것들은 꼭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자 선에서도 얼마든지 자료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게 감사 처분 결과가 또는 감사관 정결로 공문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도 감사관 청결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었고 지금 시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저희가 시정질의장에서 쭉 시장님도 모습을 보셨을 텐데 우리 감사관은 계속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을 하나 계속해서 본인의 말이 번복이 되고 바뀌는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옛날 얘기를 좀 미안하지만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 할 때에 대검의 포렌식 센터 개소식에도 제가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포렌식 기술이라는 이런 첨단 과학 기술들이 수사에도 이용이 되고 일반 우리 개인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감사에서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심지어 이제 과학 기술이 수사에도 차용해서 쓰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마치 이게 포렌식 기술은 감사에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드리기 죄송하나 포렌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그러니까 아까 없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봉인이라든지 또는 복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기술들 다 감사에 쓸 수 있다. 다만 이제 합법적으로 좀 해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입증 책임 증거 능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행사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차라든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런 측면에 그게 다 확보될 때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거고요. 왜냐하니까 신체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신체 행에 관계되는 것들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라든지 감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포렌식 기술 또는 우리 첨단 과학 기술의 어떤 이용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단어에 몇 개 집착해서 왜 복사를 했는지 왜 봉인을 했느니 또 이런 포렌식을 왜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단어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런 단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첨단 과학 기술을 얼마든지 감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과정상에 어느 정도 불법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술 그 자체를 이용했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또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좋은 첨단 과학 기술을 놔두고 괜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이런 거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증거 기반의 에비던스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이용 안 한다는 것도 현 시대에 또 맞다고 봅니다. 네, 시장님 존중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끝까지 답변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관이 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까지 사실 오게 된 거고요. 봉인 하지 말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하지 말라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근데 감사관은 끊임없이 본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질의를 들으면 그런 적이 없다로 일관하다가 다시 저희가 자료를 줘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이 오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님.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떳떳하다면 감사원이 계속해서 거짓 답변을 일관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규정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고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뭐뭐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지금 아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시장님. 아까 그게 뭐 기억상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도 직원들은 이게 복사인지 뭐 복제인지 포렌식인지 이런 거는 좀 지엽적인 얘기 같고요. 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기술들을 얼마든지 감사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네. 활용할 수 있고 시장님 그 과정에서 징구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라던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혼동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를 짚으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다른 답변하고 있는 저 우리 감사관의 태도가 문제인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감사관이 행하고 있는 감사의 과정, 프로세스, 절차 이 과정이 옳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일관되게 바뀌는 저 말씀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수개월간 감사관이 일선 공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료의 수집 과정을 늘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감사관은 답변을 늘 바꾸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업체의 견적서부터 시의 내부 결제 공문, 그다음에 각종 서류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감사관실이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인식하고 우리 시가 각종 서류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작 감사관은 포렌식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아까는 두 차례 했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감사관의 답변은 본인조차 감사 과정에 매뉴얼이 없어서 혼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겪는 직원들의 고통,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실 직원들의 혼란한 모습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조차 뭘 하고 계신지 모르고 계십니다. 감사관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한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절차를 절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감사를 받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조속히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감사 절차의 위법성과 결과의 편향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노력했으나 서류 제출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의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 의뢰 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한 자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최선의 검증을 거부하는 감사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디 민선 8기 통합 4대 후반기 창원시정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길 바랍니다. 홍남표 시장께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시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창원시에서 유례없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자행되지 않기를 촉구하고 감사관에 대한 홍남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